무더운 여름밤 서울 외곽 조그마한 양반집 마당에 달빛이 고요히 내리쬐고 있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오는 정막 속에서 한 사내가 땀에 젖은 바지를 걷어 올리며 안채 쪽을 힐끔거렸다. 낮에는 그렇게 무서울 것 없던 안채가 달빛 아래서는 왠지 섬뜩했다. 아이고 더워라. 이런 밤에 마님은 무얼 하고 계실까? 복동이는 22살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다. 키는 훤칠하고 어깨는 넓었으나 얼굴은 아직 앳되었고 눈빛은 순진했다.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쌀독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그는 문득 안채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복동아, 니 지금 뭔 짓이여? 갑자기 들려온 송할매의 목소리에 복동이는 제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다. 아이고 할매, 놀랬잖아요. 그냥 마당에 뭐 떨어진 거 있나 싶어서요. 송할매는 등불을 들고 있었다. 그 불빛에 비친 주름진 얼굴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만은 매서웠다. 밤중에 뭐가 떨어졌다고? 네 눈에 부엉이 눈이 붙었나? 어서 헛간으로 가서 잘 생각이나 해. 복동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마님은 오늘도 안채에 계시나요? 송할매는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려 오늘도 문 걸어 잠그고 계시지. 어쩌겠냐. 남편 영감님 전쟁터 나가신 지 3년이 넘었는데 소식도 없고 친정도 이제 기댈 곳 없고. 송할매의 말에 복동이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홀로 집안을 지키는 유씨 부인, 그 마님의 처지가 안타까웠다. 낮에는 근엄하게 집안을 이끌지만 밤이 되면 안채에 홀로 틀어박혀 무엇을 하는지. 복동이는 자꾸만 궁금증이 일었다. 할매, 마님은 원래 저렇게 말이 없고 무서운 분이셨어요? 송할매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건 또 아니지. 옛날에 마님이 교수였을 적에는 웃음도 많고 노래도 잘하셨다고 들었다. 근데 이 집에 시집 오시고 또 영감마님 전쟁 나가시고 점점 말수가 줄어드셨지. 세상이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법이여. 송할매는 등불을 들고 서당 쪽으로 걸어갔다. 어서 자거라.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할 텐데. 복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날 밤 복동이는 결심했다. 마님의 비밀을 알아내리라. 아니,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마님이 밤마다 혼자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그 안타까움이 복동이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이러다 마님 병이라도 날라. 내가 뭐라도 해야지. 해가 완전히 저물고 초승달만이 희미하게 빛나는 시간, 복동이는 쌀독이 놓인 곳으로 살금살금 걸어갔다. 안채와 가장 가까운 곳이면서도 숨기 좋은 곳이었다. 쌀독 뒤에 몸을 웅크리며 앉자 바로 옆에서 야옹 소리가 들렸다. 아이고 깜짝이야. 너 여기서 뭐하냐? 복동이 집 고양이가 반갑다는 듯 그의 무릎으로 올라왔다. 노란 눈동자가 달빛에 반짝였다. 쉿! 조용히 해. 우리 마님 좀 지켜봐야 혀. 고양이는 복동이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그의 무릎 위에 다리를 틀고 앉았다. 복동이는 고양이의 등을 쓰다듬으며 안채를 주시했다. 안채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창호지 사이로 마님의 그림자가 흔들렸다. 복동이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게 짖는 소리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복동이의 다리가 저려올 때쯤 안채에서 가녀린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홍서방. 그날 내가 널 보냈던 게 잘못이었구나. 마님의 목소리였다. 복동이는 눈을 크게 떴다. 홍서방. 누구지? 이름이 내랑 비슷한데. 복동이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마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편지를 써도 보낼 곳이 없구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니? 살아는 있는 거니? 마님은 계속해서 혼잣말을 이어갔다.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람. 모두 떠났는데. 이 집에 남은 건 텅 빈 방과 나뿐인데. 복동이는 가슴이 아팠다. 마님의 목소리에 담긴 슬픔이 그에게까지 전해져 왔다. 두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으며 더 귀를 기울였다. 그때 갑자기 고양이가 복동이의 무릎에서 꿈틀거렸다. 쌀가루가 코를 간지렸는지 복동이의 코가 간지러워졌다. 앗, 앗, 아취. 큰 재채기와 함께 복동이는 쌀독을 건드렸고 쌀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지며 소리를 냈다. 누구냐? 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복동이는 얼어붙었다. 고양이는 이미 도망가고 없었다. 나가신다. 복동이라고요, 마님. 복동이는 벌벌 떨며 쌀독 뒤에서 나왔다. 마님은 촛불을 들고 서 있었는데 그 얼굴은 복동이가 낮에 보던 근엄한 표정이 아니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다. 이 밤중에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다. 복동이는 당황한 나머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쌀이 절 부르더이다, 마님. 배가 고파서요. 어처구니 없는 변명에 마님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호통은 없었다. 배가 고프면 말을 하거라. 남의 말 엿듣는 것보다는 낫겠구나. 마님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다. 복동이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다가 문득 마님이 쓰던 종이를 발견했다. 편지였다. 홍서방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복동이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집어들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곳곳에 번진 자국이 있었다. 눈물 자국이었다. 홍서방님께 그날 이별 이후 20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무탈하셨는지요? 복동이는 더 읽지 못했다. 남의 편지를 읽는 것이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제자리에 놓고 헛간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복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마님의 슬픈 목소리와 눈물에 젖은 편지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다음 날 복동이는 송할매를 붙잡았다. 아침 일찍 우물가에서 만난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매, 혹시 홍서방이란 분 아세요? 마님이 편지를 쓰시던데. 송할매는 물동이를 내려놓고 복동이를 노려보았다. 네가 또 뭘 들었는가 본데. 그래, 말해주마. 홍서방은 마님의 첫사랑이셨지. 양반집 교수였던 마님과 사랑에 빠졌던 평민 신분의 선비였어. 그런데 송할매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소설 같았다. 20해 전 마님은 아직 교수였고 홍서방은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훈장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신분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었다. 결국 마님의 부모님이 다 아시게 되었고 홍서방은 이 마을에서 쫓겨나셨지. 그 후로 마님은 지금의 남편분과 혼인하셨고 복동이는 가슴이 아팠다. 마님의 슬픔이 이해가 됐다. 근데 할매, 그럼 홍서방은 지금 어디 계세요? 송할매는 복동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홍서방은 떠난 후 결혼하셨어. 그리고 아들을 낳으셨지. 하지만 전쟁이 나고 부인은 병으로 돌아가시고 그 아들은 송할매의 눈이 복동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아들이 누군데요? 내 놈이여, 복동아. 복동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홍서방의 아들이라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복동이에게 해준 말이 생각났다. 내 아버진 훌륭한 분이셨다. 하지만 세상의 벽에 막혀. 내가 크면 알게 될 거야. 복동이는 목에 걸린 반쪽 옥패를 만졌다.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이건 내 아버지의 물건이란다.
언젠가 나머지 반쪽을 가진 이를 만나면 그때 모든 걸 알게 될 거야. 송알매는 복동이의 옥패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래, 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나를 찾아와 모든 걸 말해주셨지. 내 아버지가 홍서방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집에서 일하길 원한다는 것도. 왜 저를 이 집에? 내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이었단다. 너를 유씨 마님 곁에 두어 보살피게 하는 것이. 복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자신의 뿌리, 그 비밀이 바로 이 집에 있었던 것이다. 그날 저녁 복동이는 마님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쌀독 뒤가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했다. 마님, 죄송합니다만 저에 대해 물어보실 것이 있으십니까? 마님은 놀란 눈으로 복동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복동이의 목에 걸린 옥패에 시선이 멈추었다. 그 옥패는 어디서 얻은 것이냐?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것이라 하셨고요. 마님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복동이에게 내밀었다. 반쪽 옥패였다. 내가 그토록 미안했던 그 아이구나. 그 후로 마님과 복동이는 서로의 과거를 나누었다. 복동이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마님은 홍서방과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마님의 시동생이 찾아왔다. 말 타고 화려한 의복을 한 그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거만한 목소리로 외쳤다. 형수님 나오시오. 마님은 조용히 대청마루로 나왔다. 근엄한 표정이었지만 복동이는 그 눈에 담긴 불안을 읽을 수 있었다. 형수님, 이제 형님도 안 계신 지 3년이 넘었소. 집안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재혼을 하셔야 하오. 마침 좋은 분이 계시니. 마님은 단호하게 거절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남편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사실 그의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 형수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집과 땅은 우리 가문의 것입니다. 형님이 안 계시니 이젠 제가 관리해야 하오. 마님은 창백해졌다. 시동생의 진짜 의도가 재산을 차지하려는 것임을 알았다. 이 집은 제 친정의 도움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남편께서 돌아오시면 그분께 드릴 것이고 그전까진 제가 지키겠습니다. 시동생은 험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렇다면 강제로라도 형수님을 모셔가야겠소. 그때 쌀독 뒤에서 복동이가 뛰쳐나왔다. 또다시 쌀독 뒤였다. 저 같은 놈이 뭐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시동생은 코웃음을 쳤다. 이놈이 뭐야? 머슴 주제에 끼어들어. 그때 송알매가 방으로 들어왔다. 저놈은 그냥 머슴이 아닙니다요. 그 아이 홍서방의 핏줄입니다. 송알매는 복동이의 옥패와 마님의 옥패를 함께 보여주었다. 두 개가 맞닿자 완벽한 하나의 옥패가 되었다. 이게 무슨 소리요? 시동생이 어리둥절해하는 사이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군복을 입은 사내였다. 여보, 마님의 남편이 돌아온 것이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야 돌아온 것이었다. 형님이 살아계셨군요. 시동생은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대감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시동생을 노려보았다. 내가 없는 사이 집사람을 괴롭혔나 보구나. 대감은 복동이를 바라보았다. 그대가 우리 집을 지켜준 모양이요. 고맙소. 그날 밤 마님은 남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홍서방과의 과거, 복동이의 정체, 그리고 그동안의 슬픔까지. 놀랍게도 대감은 이해해 주었다. 내가 전쟁터에서 생각했소.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덧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하오. 마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편 복동이는 대감에게 불려갔다. 내 아내가 내 아버지를, 홍서방을 많이 생각했다더군. 복동이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감마님. 아니다. 오히려 내가 고맙구나. 내가 있어 내 아내가 이 어려운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테니. 대감은 복동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부터 너는 이 집의 머슴이 아니라 가족이다. 내 아버지를 기리며 우리 함께 살자꾸나. 몇 달 후 마님은 복동이를 정원으로 불렀다. 쌀독을 옮겨놓은 자리였다. 복동아, 이젠 쌀독 옆에 숨을 일도 없겠지? 복동이는 수줍게 웃었다. 네, 마님. 이제는 그냥 마님 곁에 앉아서 듣겠습니다. 마님은 미소를 지었다. 복동이의 손을 잡았다. 내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다. 그리고 너도 내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둘이 앉아있는 동안 고양이가 다가와 그들 사이에 앉았다. 그리고는 쌀독 쪽을 바라보며 야옹 소리를 냈다. 마님과 복동이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우리 고양이는 아직도 쌀독이 그립나 보구나. 달빛 아래 새 그림자가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다. 쌀독 옆에서 시작된 비밀은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제 따뜻한 가족의 이야기가 되었다.